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 확대경의 생생 토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디 출장 취재 다녀오셨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러시아 취재를 간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러시아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과의 불법 환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그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이 뭐죠? 예, 구두존입니다. 네. 예, 지난 8월 달에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추가 제재 목록에 추가한 그런 기업인데요. 당시 6척의 선박을 소유한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 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정제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환적한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불법 환적, 공해상의 어떤 해상에서 북한 배하고 문제가 된 구두존에 소속된 러시아 배하고 이렇게 붙어서 석유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줬다고 그런 거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사실 블라디보스톡은 북한 영사관도 있고요. 또 북한 여러 가지 관련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북한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근데 회사는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찾아갔을 때 의외로 들어가니까 회사 관계자들이 별다른 이렇게 경계라든지 이렇게 피하는 거 없이 순순히 저희 인터뷰를 응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구두존에서는 좀 많은 하소연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꺼낸 게 지금 당시 부산항에 한국 부산항에 지금 있는 세바스토폴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네. 지금 그 배가 러시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배가 문제의 세바스토폴 호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제 고향인 부산입니다. 오륙도가 있는 가까이가 부산항의 이 용호부두 장치장에 현재 머물러 있는 세바스토폴호가 여기 이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배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제재 이후에 한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리를 받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제재를 받은 선박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해서 출항을 허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 이유가 지금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유회사들이 이 세바스토폴 호에 돌아갈 연료를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이 배에 그런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제공할 경우에 제3자 제재, 즉 제재 대상인 선박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어떤 제재를 받을까봐 걱정해서 우려해서 많은 한국 정유회사들이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소연하면서 그 회사 입장은 이 배는 직접적으로 불법 환족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런 기름을 줘야 되는데 참 안 줘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네. 이 회사 입장은 자기네들은 그 기름을 넘긴 건 인정은 했어요. 근데 그때 넘겨준 배가 중국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배가 받아서 그 중국 배가 이제 북한에 준 건데 그 이후에 그 중국 배가 북한에 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자기들은 몰랐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패트리엇 호가 중국 배에 넘겼고 중국 배가 다시 북한에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재무부는 지난 8월에 발표에서는 패트리엇 호가 북한의 구체적인 배 이름도 얘기하더라고요. 청림 2호 그리고 천마산 호에 각각 1,500톤, 2,000톤 네, 석유를 배로 환적을 했다라는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지난 9월 달에, 그러니까 제재 이후 한 달 뒤죠. 이 회사가 이제 제재 이후에 많은 회사의 어려움이 있자 자기들은 이 제재와 무관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해명을 하고 또 그런 제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부에서 그날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메일을 직접 보여줬거든요. 네. 재무부 반응은 일단은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회사 입장은 자신들은 미국이 지목한 그런 제재 위반을 한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취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방문했던 러시아 해운 회사 이외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제재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북한 식당이 지금 제재 이후에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나우트카 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한때 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안 석탄으로 이렇게 둔갑돼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곳인데, 그곳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는 좀 러시아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예,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는 스파시바, 이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